자, 우리 이번에는 일제 국권 침탈과 국권 수호 운동인데 이거에서 뭘 볼 거냐면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는 과정을 볼 거야, 일제한테. 우리 일제강점기가 언제부터예요? 10년부터 일제강점기가 시작된단 말이지. 나라를 빼앗기는 1904년부터 이제 1910년대 국권 침탈. 이거를 볼 거고, 이때 이제 일제가 어떻게 우리나라를 빼앗아 갔는지가 거기 1번에 있는 국권 피탈의 과정 보이세요? 그거고, 그 이제 다음 쪽에 넘어가시면 애국 계몽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일제가 이 시기에 우리나라를 빼앗아 갈 때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일으켰던 운동이 애국 계몽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일제가 한 거, 하나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막으려고 했는지 동시대의 사건이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들어보자. 국권 침탈의 과정, 1904년부터 이제 10년대의 내용이 되겠는데, 일제가 우리나라를 야금야금 먹으려고 해요. 처음부터 한 방에 딱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야금야금 먹는데, 봅시다. 1904년 한일 의정서를 맺으면서 얘네가 뭘 얻느냐? 군사 전략상 요지, 중요한 곳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달라. 땅덩이 조금 가지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를 이제 가져오더니 얘네가 어떤 일들을 일으켰냐? 제1차 한일협약 이런 걸 맺습니다. 잘 보세요. 순서 되게 중요해요. 1차 한일협약을 맺고 뭐를 가져오냐? 바로 이제 고문정치라는 걸 실시해요. 니네 나라 땅 가졌으니까 내가 너네 정치에 조금 간섭하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문, 자문할 수 있는 사람을 주는데 재정 분야에는 이제 일본인 메가타라는 사람이 오고요. 외교 분야에는 이제 외국인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옵니다. 이 두 명 고문 정치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일의정서 보자. 여기서 여기 딱 보면 지금 마지막 보세요. 일본 제국 정부는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정황에 따라 차지하에 이용할 수 있다. 연결할 수 있죠. 됐니? 두 번째, 제1차 한일협약 보자.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한 일본인 한 명을 재정 고문으로 삼아. 그 다음,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외국인 한 명을 외교 고문으로 하여. 됐니? 보고만 딱 알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저런 식으로 우리나라 이제 자문을 해줬으면 정말 우리나라를 확 가져가고 싶은데 그럼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이제 난리칠 거란 말이야. 기억나? 우리가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요동반도를 일본이 가졌었는데 지들 맘대로 가져가니까 우리 러시아가 독을 풀지 않았습니까? 그치, 독 풀어가 와가지고 삼국 간섭을 했단 말이야.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조선이란 나라를 갖기 전에 좀 강력한 강대국들한테 먼저 승인을 받자라는 게 얘는 우선이었나 봐. 그래서 열강들에게 조약을 맺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조선 가져도 되니? 이런 건데 이걸 이제 열강들이 눈 감아 주었다라는 묵인입니다. 보세요. 미국과 맺었던 조약은 가스라와 테프트라는 사람이 둘이 이제 조약을 체결한 건데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조선에 대한 우선권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자, 미국. 그치? 우리나라가 지금 위험에 처했어. 일본이 가지려고 그래. 그럼 미국은 그거 그냥 바라봐? 오케이 해줘야 돼? 막아줘야 돼. 왜? 그치.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 거중조정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거중조정이 뭐야? 큰 나라가 중간에서 조정을 해주겠대. 우리 조선이 위험에 처했을 때 미국이 중간에서 구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위반한 사례입니다. 미국이 눈 감아줬다. 또 하나, 영국과는 이제 제2차 영과 일본이 동맹을 맺었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영국은 인도, 일본은 조선에 대한 우선권을 갖겠다. 뭐 이런 것들 몰라도 돼요. 그냥 일본이 다 조선을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이야.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와는 포츠머스 조약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 이제 러일 전쟁이 일어났었고 이게 중단이 되면서 결국 일본이 이기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이제 너네 조선 우선권 없다. 우리 일본이 다 가질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조약을 맺습니다. 러시아보다 일본이 조선에 대한 우선권을 갖는다. 그럼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 다 인정을 해줬으니까 이제 일본은 우리나라를 가지겠네? 보자. 그래서 제2차 한일협약 1905년에 여기다가는 별표를 쳐두시고 얘가 다른 말로 을사조약
또는 강제로 체결됐다라고 해서 늑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내용이지? 을사조약. 이게 바로 제2차 한일협약 이렇게 불러요. 자, 이거는 우리나라가 무슨 권을 박탈당한 거냐면 외교권을 박탈당합니다. 일본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국가와 외국과 어떤 조약도 마음대로 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외국권이 박탈당했으니까 우리나라가 그냥 다 빼앗겼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야. 자, 근데 이 당시에는 통감을 둔다라는 거예요. 황제 밑에 통감이라는 사람을 두어서 이 사람이 정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내용인데 여기 보자. 을사조약. 한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지금부터 일본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을 것을 서로 약속한다. 일본의 중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일본이 다 하겠다. 외국권을 박탈했다라는 뜻이고 밑에 보자. 일본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한국 황제 폐하 밑에 한 명의 통감을 두되 요 두 가지의 단어를 보고 아, 제2차 한일협약이구나 알아야지. 그래서 이거를 통감정치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자, 그때 요때 왕이 누구예요? 지금 계속? 고종이야. 근데 고종이 이 외교권 박탈당한 거에 대해서 분노해서 뭐를 파견했냐면 헤이그 특사를 파견해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이제 만국 평화회의라는 게 열렸는데 거기 가서 야,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당하게 외교권을 박탈당했는지 니들이 가서 얘기하고 와 라고 해서 몰래 특사를 파견했어. 이거를 본 일본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고종, 네 외교권 있니? 왜? 너 외교권 이미 박탈당했잖아. 뭐 하는 짓이야? 네가 어디 가서 외교 행위를 해? 너 잘려야겠다 라고 해서 고종을 강제 퇴위시켜버려요. 그래서 고종이 잘리고 그 다음에 왕으로 즉위하게 된 게 마지막 왕 순종이 되겠습니다. 순종. 순종이 1907년에 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일본과 맺은 조약이 한일 신협약이라고 해서 미치겠다. 자, 한일 신협약이라는 거는요 정미년이기 때문에 정미 7조약이라고도 부릅니다. 얘 내용을 좀 볼까? 보세요.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는데 통감 아직도 있대. 근데 그 밑에 뭐라 돼 있냐면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차관이라는 애들입니다. 차관. 우리 각 부가 있지. 무슨 교육부, 뭐 산업통상부 이런 부가 있잖아요. 거기를 이끄는 짱이 누구야? 교육부 장관이 있잖아. 근데 그 장관은 위에 있는 사람이고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차관이라는 사람이 진짜 실질적인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가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행정을 모두 다 장악하겠다고 차관을 다 일본인으로 깔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일 신협약입니다. 플러스 군대를 해산시켜버립니다. 요 두 개. 그 다음 마지막 1910년 한국병합조약. 우리가 일본한테 이제 나라를 빼앗기는 이거라서 요거를 경술련의 나라를 빼앗긴 치욕스러움이라고 해서 경술국치라고 표현해요. 경술국치. 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이 당시에는 이제 총독이 오게 됩니다. 총독. 아까는 통감이었지. 이제는 총독이에요. 그래서 총독부가 설치가 되는 거고 이제 우리는 주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아까 을사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우리가 통감 정치가 시행됐다 그랬잖아. 초대 통감으로 온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토 히로부미일까 아니면 도요토미 히데요시일까? 누구야? 왜 대답이 안 나와? 아, 그래, 이토 히로부미죠? 이토 히로부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임진왜란때 맞습니다. 절대 헷갈리면 안 돼. 이토 히로부미. 근데 총독은 뭐 데라우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몰라도 되고. 데라우치 총독.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다.